예상치 못했던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와 서로의 위로를 나누고자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독립출판도서의 작가님들을 모시고 귀한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작가님은요, 인생의 변곡점마다 자신을 위로해준 그 대상에 대해서 예찬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소라, 이 소라를 좋아하세요의 류예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 작가님이세요. 류예지 작가님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예지라고 하고요. 작가이자 프리랜서 출판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소라라는 책을 썼고요. 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책 보고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러운데요. 작가님에서 책 어떤 소라라는 게 가수 이소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책 소개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소라라는 책은 공출판사의 어떤 시리즈 중에 나오는 책 중에 하나이고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노래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수 이소라의 노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출발한 에세이고요. 이 에세이를 쓰면서 이소라라는 노래는 이제 어떤 순간에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 들려오는 노래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보다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라고 했던 시절에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노래였고 그 노래를 통해서 제 자신을 좀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 제가 지나온 시절, 그 다음에 시대를 함께 이소라의 노래와 함께 들려주는 그런 에세이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짧게 설명을 하셨는데 귀에 팍팍 그리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의 책을 쓰는 에세이는 많지만 어떤 대상을 투영해서 본인을 보여주는 것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쯤에서 굉장히 특별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가님의 삶에서 처음으로 이소라님을 만났던 순간을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었고 이소라를 만난 처음, 그 가수 이소라를 만난 처음과 나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소라를 만나게 된 건 제가 단발머리 여중생 시절이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책에도 쓰기는 했는데 소니 워크맨을 저희 저도 언니 썼어요. 진짜요? 소니 워크맨 이제 고장난 소니 워크맨 중에 그 라디오 기능만 딱 네. 그거를 이제 제가 딸 많은 집의 셋째 딸인데 큰 언니가 쓰고 둘째 언니가 쓰고 이제 저에게 물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춘기 소녀들은 되게 혼자 있고 싶어하고 혼자 음악 듣고 싶어하고 맞아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막 이렇게 돌리다가 어떤 노래에 딱 꽂혔는데 그 노래가 이소라의 난 행복해라는 노래였죠.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누구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TV를 딱 봤는데 그때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던 가요 톱10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소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나약한 음성을 가진 이 가수가 되게 순위를 높게 치고 올라가면서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노래가 되게 앨범도 많이 팔리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소라는 아마 트레이드 마크 되게 아실 텐데 그 융드레스 맞아요. 기억나요. 그 다음에 짙은 메이크업, 그 다음에 되게 독특한 음성 이런 것들로 제가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이 가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들을 했고 저의 첫인상의 이소라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 이소라, 가수 이소라에 대한 그 이미지가 착착착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니까요, 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각 이야기마다 가수 이소라님의 노래를 QR코드를 넣어서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작가 프리랜서 출판 기획자로 일하기 전에 되게 오랫동안 이제 기획자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로 하던 일이 매거진에 기사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QR코드를 이용해서 좀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활용하는 좀 추세였었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계속 듣게 되니까 이 노래를 독자분들과 같이 듣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때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이제 원고를 이제 출판사에 보내드릴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출판사가 약간 QR코드 맛집이거든요. 또 잘 맞아 떨어졌네요. 네, 그걸 너무 맞아 떨어져서 대표님이 너무 좋다. 이거를 좀 구현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대표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시각적으로 예쁘게 좀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책 인트로, 그러니까 책 각 챕터마다 인트로에 그 아날로그 텔레비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QR코드를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뭐 음악을 같이 듣고 그다음에 책을 읽어주셨던 분들이 좀 어떤 소라를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좀 그 감정이 좀 풍부하게 전해졌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아, 이 방법이 잘 통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소라라는 가수에 대해서 글로써 전달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뭐니 뭐니 해도 노래 한 곡 한 곡을 들어야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이미지에 네. 그려지고 네. 내가 알았던 이소라 그리고 네. 모르셨던 분들도 참 그 음악으로서 QR코드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또 많은 독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을 좀 몰래 훔쳐봤어요. 네. 근데 3월에 네, 온라인 네. 콘서트를 직접 네.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콘서트가 좀 네. 많아졌어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때 작년서부터 계속 이소라 오프라인 콘서트가 계획이 됐다가 계속 무산이 되고, 연초에 한번 또 했다가 또 무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없겠구나, 그냥 약간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그 2월 달에 오피셜 계정을 통해서 그 이소라의 온라인 콘서트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때가 또 어떤 소라가 나온 지 한 달쯤 정도 됐을 때여서 이게 또 시기에 딱 맞게 그 이소라 온라인 콘서트가 진행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 콘서트는 그 사이트를 오픈을 해서 그 사이트에 이제 로그인을 한 관객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네. 그 좀 특이한 건 오픈 채팅방이 있더라고요. 아, 거기에서 이제 수다를 떨듯이 그 감상평도 남길 수 있고, 그 이소라 뮤지션에게 얘기도 건넬 수 있고, 그다음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중간 그 오픈 채팅방을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오프라인 콘서트보다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라도 그 이소라의 음악을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맨 마지막 곡을 이제 무슨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고민을 막 하셨었거든요. 그럼 또 참여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러나요? 제가 되게 어떤 소라라는 닉네임으로 참여를 막 했거든요. 네. 책 공부도 좀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그랬는데, 제가 정규 앨범 4집에 들어가 있는 그 아멘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막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언니 막 아멘 불러주세요 하면서 막 절규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네. 되게 그 노래를 딱 불러주신 거예요, 엔딩곡으로. 네. 그래서 약간 성덕됐다, 나는 진짜 충분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좀 욕심이 나는 거는 이제 언니가 이제 이 책을 좀 읽어주셨으면 참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기분 좋게 그 온라인 콘서트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책보고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네, 네. 그리고 가수 이소라 님도 직접 이 책을 네. 읽고 감상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피디님 아셨죠? 네. 네, 이렇게 이소라 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너무 소녀같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세요. 네. 이소라 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정하는지가 저까지 느껴지는데요. 이 어떤 소라는 류혜지 작가님께서 가수 이소라님께 보내는 팬레터이기도 하자 본인의 에세이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런 장르를 저는 많이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책은 어떤 장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처음 이제 유통되기 시작했을 때 그 보통은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그 큰 카테고리로는 음악, 예술 안에서 음악이고 그 다음에 에세이 분야에서는 음악 에세이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약간 이제 음악 에세이로서 보기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전문가 분들이 그런 장르를 많이 쓰시니까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다음 개인의 이제 자전적인 성향이 되게 강한 그런 에세이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 좋아요. 뭐 일상 에세이라고 불려도 좋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펠레토로 불리는 것도 너무 좋은데 아름다운 펠레토 예, 굉장히 저게 괜찮다. 여기 뒤에 네. 적혀 있는데요. 그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지나온 시절과 시대 속에서 자신만의 뮤즈는 누구였지를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성장 앤 청춘 에세이 약간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지나온 시절과 시대가 되게 아름다웠다라는 사실을 어떤 소라를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불렸으면 좋겠다, 읽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특정한 장르를 구분 짓는 것보다는 내가 느끼는 네, 것들이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로 너무 힘들고요. 네. 저희가 듣고 싶은 공연 같은 것도 잘 못 보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이소라의 위로곡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어떤 소라에는 그 QR코드로 들을 수 있는 12곡의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난 행복해에서부터 최근에 이제 BTS 슈가 씨와 함께 부른 그 신청곡이라는 노래까지 다양한 곡들이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좀 들었을 때 가장 떠올랐던 노래는 이소라의 정규 앨범 8집의 타이틀곡인데요. 그 노래는 난 별이라는 노래거든요. 예. 근데 그 노래 가사말이 되게 좋은데 어떤 가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진실되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그러니까 이거 약간 뉘앙스적인 건데 할 때 이제 우리는 모두 그 캄캄한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고 아름다운 별이다, 뭐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예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되게 희망이 없고 막 되게 컴컴한 하늘 속에 있는 것처럼 절망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노래를 꼭 눈을 감고 한번 좀 느끼듯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 노래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노래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소라의 난 별 네,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 작가님의 앞으로의 작품 활동이나 계획, 그리고 뭐 개인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제가 독립출판으로 인터뷰집을 썼거든요. 어떤 네. 소라 이전에 썼고, 그 다음에 어떤 소라를 통해서 에세이라는 장르에 처음 도전해서 글을 썼는데요. 그냥 제가 느낀 것은 계속 제가 도전의 시간 속에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게 이제 저라는 작가, 제가 쓰는 글을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냥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서부터 계속 이제 뭐 장르 불문하고 되게 여러 도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에세이뿐만이 아니라 시도 쓰고 있고 소설도 쓰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도전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또 에세이집 한 권을 다 쓰고 이제 어디 이제 좀 좋은 출판사가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음식 에세이 같은 것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잡식성으로 좀 쓰고 있는데 그냥 지금 원하는 것은 약간 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집중하면서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좀 멀지 않은 시간에
그러니까 제 색깔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출판 브랜드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렇게 공출판사만큼 좀 대단한 커리어를 할 수 있을지는 앞에 잘 보고 모르겠지만 말씀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게 약간 제 꿈인데 지금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 내공을 쌓아가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열심히 글을 통해서 좀 그런 경력을 계속 쌓아가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책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유해지라는 작가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라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공출판사 어떤 시리즈도 너무너무 좋은 책이 많고 앞으로도 저기서 하트 그리고 계세요. 네, 앞으로도 이제 좋은 시리즈 그다음에 누군가의 첫 책 시리즈 이런 것들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의 계획이 굉장히 뚜렷하신 것 같아요. 네, 저 인터뷰에서 계획을 좀 류혜진님을 계속 정리해봤습니다. 팔로우 하다 보면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저희가 또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독자로서. 네, 네. 어떤 대상을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또 그 대상에 대한 감상을 이렇게 담담히 글로 풀고 책을 내셨다는 게 나는 어떤 대상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나 이런 감정도 들고 네. 저는 어떤 걸로 위로를 받았었나 독자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참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어떤 소라 읽으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류혜지 작가님의 담담한 이야기 어떤 소라에 대한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시기로 힘드신 여러분들 책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